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말을 하다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건망증이겠지 넘겼던 순간들. 당신의 뇌에 아마도 보이지 않는 염증이 퍼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식초 한 방울이 우리 몸속 염증과 혈관 건강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실천하시고 몸이 가볍고 편안해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 합니다. 바로 식초로 뇌 건강까지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거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 불안하셨던 분들, 혹시 주변에서 요즘 좀 멍하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관찰하고 함께한 실제 사례를 통해 뇌혈관의 흐름을 개선하고 기억력 회복과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하루 한 방울의 지혜가 어떻게 뇌까지 살리는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지혜를 함께 나누어 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구마 식초를 통해 뇌혈관의 흐름을 되살린 실제 사례입니다. 사람이 늙어간다는 건 생각보다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 첫 신호를 저는 제 아내의 눈에서 발견했습니다. 칠순이 막 지난 어느 날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들고 있다가 한참을 멍하니 있는 겁니다. 왜 그래? 하고 물으니 자기가 뭘 하려 했는지를 순간 잊어버렸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우유를 꺼내와서 싱크대에 올려놓고는 다시 냉장고에 가서 찾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했습니다. 손의 감각이 둔해지고 컵을 자꾸 놓치는 일이 생겼고 다리 감각이 마비가 오는 느낌이 온다고도 말했습니다. 잠깐 길을 걷다가 왜 이 골목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하기도 했죠. 결국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MRI 결과상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뇌연류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뇌혈관 일부에 협착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멈추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가 제 옆에 있지만 점점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시작된 겁니다. 평생 약 한 알 없이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조용히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의사 말대로 약도 중요하지만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아내에게 식습관부터 바꿔보자고 말했습니다. 과거 한 자연식 연구소에서 봤던 식초에 대한 일부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고구마 껍질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과 식초의 유기산이 결합되면 혈관 건강과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은 발효 과정에서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내용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생고구마와 천연 발효식초, 유자청과 사과를 곁들여 고구마 식초를 직접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이런 걸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곤 웃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들은 경고는 우리 부부 모두에게 충분히 무거웠고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고구마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는 솔직히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몸에 좋은 거니까 참고 마셔보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2주가 지나던 무렵 아내의 눈빛이 조금 또렷해졌다는 걸 제가 먼저 느꼈습니다. 말을 잇는 속도도 예전보다 부드러워졌고 손놀림도 다시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깜빡했던 전기밥솥 예약을 스스로 맞춰놨고 한 번은 오늘은 아들 생일이지? 하며 저보다 먼저 챙기더군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아들 이름조차 말끝에서 자꾸 맴돌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3개월 뒤 재검진을 받았습니다. 뇌연류 속도가 정상에 가깝게 회복됐고 협착 소견도 많이 완화되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같은 생활을 유지하면 치매 위험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날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식초 아직도 시고 별맛도 없지만 다시 나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네. 고구마 식초 하나로 모든 게 바뀐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식초 한 방울이 아내의 기억을 지켜낸 첫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성분의 원리를 들으셔야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는 고구마 식초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왜 뇌세포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작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구마가 건강에 좋다는 말은 누구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고구마가 뇌세포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발효식품을 연구하면서 고구마와 식초를 함께 섭취했을 때 우리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수없이 관찰하고 실험해 왔습니다. 고구마의 대표적인 건강 성분은 클로로겐산입니다. 이 성분은 주로 고구마 껍질에 풍부하며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쉽게 말해 우리 몸속에 녹슬게 하는 것입니다. 뇌는 하루 종일 산소를 엄청나게 소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산소가 많은 만큼 산화 손상에도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뇌세포는 항상 녹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죠. 클로로겐산은 바로 이 산화를 막아주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특히 뇌세포의 염증 반응을 낮추고 세포막을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억력 저하나 신경계 피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성분이 열에 약하고 소화 과정에서 쉽게 분해된다는 점입니다. 구워 먹거나 삶아서 먹으면 효과가 줄어들고 생고구마만 먹기엔 속이 불편한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저는 고구마를 식초와 함께 발효시켜 섭취하는 방법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식초에는 초산, 구연산, 아세트산 같은 유기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고구마 속 항산화 물질을 안정화시키고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그냥 먹는 것보다 몸에 훨씬 더 오래 깊게 효과적으로 남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걸 저는 보호막이 있는 전달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비 오는 날 얇은 책을 그냥 들고 나가면 젖어버립니다. 하지만 비닐 커버에 넣어두면 그대로 깨끗하게 보호되죠. 고구마에 좋은 성분이 비닐 없이 들어가면 손실되지만 식초라는 보호막이 함께 있으면 그 성분이 온전히 뇌세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구마에는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혈관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당연히 뇌로 가는 혈류 흐름도 부드러워지고 뇌세포에 산소와 포도당이 원활히 공급됩니다. 이건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면 물이 안 흐르듯 혈관이 좁아지면 뇌는 항상 부족한 상태에 놓이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식초 속 유기산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혈액을 정화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위장 기능뿐 아니라 전신 혈액의 질을 받고 뇌혈관을 통과하는 피의 질 자체를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정리하자면 고구마 식초는 항산화, 혈류 개선, 혈압 안정, 염증 억제라는 4가지 작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조합입니다. 최근에는 폴리페놀과 초산의 병행 섭취가 뇌세포 산화 손상을 2배 이상 줄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와 유사한 구조로 실험을 진행해봤고 고구마 식초 조합이 단순 식이 섭취보다 항산화 지속 시간이 훨씬 길게 유지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지인 중 한 분인 72세 이민성님은 기억력이 점점 흐려진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식후 식초만 마시던 분이었는데 고구마 식초를 희석해 아침과 저녁으로 2주 마신 후 제게 이야기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단어도 금방 생각이 나고 마치 머릿속 뇌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중요한 건 이 조합이 뇌에 이롭다는 걸 단순히 과학적 수치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고구마 식초의 작용 원리에 대한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기억력을 회복시키고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까지 연결되는가?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는 고구마 식초가 기억력을 회복시키고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 저하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요즘은 이름이 잘 안 떠올라요. 장 보러 나갔다가 뭘 사려고 했는지를 까먹어요. 이런 말씀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고 예민한 기관입니다.
전체 체중의 2%밖에 되지 않지만 몸에 들어온 산소의 20% 이상을 사용하는 고에너지 기관입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기관은 혈류에 이상이 생기면 순식간에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초의 진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식초에는 초산을 비롯한 다양한 유기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력을 높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죠. 헤모글로빈은 피 속에서 산소를 실어 나르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혈관이 굳어지면 이 배가 항구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고 산소도 목적지인 뇌세포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식초는 이 배가 잘 정박할 수 있도록 부두를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초산은 혈액 순환을 도우며 뇌세포에 산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산소가 잘 공급되기 시작하면 뇌는 다시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뇌세포가 깨어나는 순간 기억력도 함께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효과는 실제 임상 결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단기 기억력, 집중력, 언어 기억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올해 74세이신 김지영 님은 매주 손주들을 돌보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손주의 이름을 부를 때 망설이게 되고 집 안에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려 나도 혹시 치매가 오는 걸까 하는 걱정에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그분께 고구마 식초 루틴을 추천드렸고 식사 후에 고구마 식초를 희석해 마시도록 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손주 얼굴은 보이는데 이름이 안 떠올랐는데요. 요즘은 이름이 먼저 떠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안심이 된달까요? 이건 단순히 식초의 혈류 개선 효과를 넘어서 뇌세포 기능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식초에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경계의 긴장을 풀어주는 작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식초 속칼륨과 유기산 조합은 신경세포의 흥분을 안정시키고 수면 질을 높이며 기억력 유지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뇌는 그날 입력된 정보를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즉 기억력은 입력보다 정리가 더 중요한데 이 정리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깊은 수면이며 식초는 그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작용이 치매 예방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치매는 뇌세포가 손상되거나 죽어가면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대부분 혈류 부족, 산소 부족, 염증 반응입니다. 식초는 이 세 가지 원인을 모두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식초는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 노년의 삶에서 기억력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식초 하나로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억력이 조금 흐려지는 것 같다는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 고구마 식초 루틴을 시작해보는 것, 그것이 훗날 더 큰 변화를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고구마 식초를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고 활용하는지, 그리고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놓치시면 앞에 들으신 정보도 절반만 남게 됩니다. 네 번째는 고구마 식초를 뇌 건강에 더욱 이롭게 만들기 위한 정확한 만들기 방법과 섭취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마 식초는 단순히 고구마와 식초를 섞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항산화 성분과 유기산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내를 위해 매일 담가온 방법을 기준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정확한 재료 비율과 발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입니다. 생고구마 200g, 중간 크기 2개 정도, 천연 발효 식초 500ml, 사과식초 또는 현미식초 등, 사과 반개, 얇게 슬라이스, 유자청 1큰술, 올리고당 2큰술, 깨끗한 유리병 1개, 1리터 용량 이상, 종이 호일 또는 천 뚜껑과 고무밴드. 고구마는 껍질째 사용하셔야 합니다. 껍질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 작용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 두께 0.3cm 정도로 얇게 슬라이스합니다. 사과도 껍질째 얇게 썰어주세요. 사과의 퀘르세틴 성분은 고구마 식초의 흡수율을 높이고
뇌혈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유리병에 고구마와 사과를 켜켜이 넣고 그 위에 천연 발효 식초 500ml를 부어줍니다. 식초는 재료가 충분히 잠기도록 붓되 병 입구에서 약간의 공간 2에서 3cm는 남겨두셔야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차도 넘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올리고당 2큰술을 넣습니다. 올리고당은 자연 발효균의 먹이가 되어 발효를 촉진하고 속을 편안하게 도와주는 이점도 있습니다. 유자청은 1큰술만 넣어주세요. 유자에 포함된 헤스페리딘은 모세혈관 강화와 혈류 개선에 도움을 주며 고구마 식초 특유의 톡 쏘는 산미를 부드럽게 중화시켜줍니다. 이제 병을 종이 호일이나 깨끗한 천으로 덮고 고무밴드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뚜껑은 꼭 닫지 마시고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살짝 열어두어야 자연 발효가 잘 됩니다. 그 상태로 햇볕이 들지 않는 서늘한 실온에 2주간 보관합니다. 가끔 하루에 한 번 정도 살짝 흔들어주면 발효가 더 고르게 진행됩니다. 2주가 지나면 체에 걸러서 내용물인 고구마와 사과를 제거하고 맑은 식초 원액만 따로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합니다. 이때부터 섭취가 가능합니다. 섭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1에서 2회, 한 번에 2큰술 정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희석해서 식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 섭취는 피하시고 위장이 약하신 분은 반드시 식사 후 섭취하세요. 특히 저녁 식사 후 환자는 하루 동안 뇌에 쌓인 피로물질을 줄이고 수면 중 기억 정리를 도와주는 데 유익합니다. 아침에 마실 때는 장 운동을 활성화하고 머리를 맑게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아침, 저녁 중 편한 시간대로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활용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깍두기를 담글 때 식초 대신 이 고구마 식초를 2큰술 넣으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비타민C 손실을 막아주는 자연 방부 효과도 생깁니다. 그리고 두피 마사지 후 물로 헹구기 전 고구마 식초 물을 손끝에 묻혀 뒤통수 혈자리를 톡톡 눌러주는 것도 뇌 자극에 좋습니다. 고구마 식초는 뇌 건강뿐 아니라 전신에 다양한 이점을 줄 수 있지만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사용 중인 분입니다. 고구마에는 자연 당분이 포함되어 있고 식초는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저혈당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후에 섭취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신장 질환이 있는 분입니다. 고구마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 신장 기능이 약한 경우 칼륨이 체외로 잘 배출되지 않아 고칼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장 관리 중이신 분이라면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방식의 식이 관리를 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위염이나 식도염, 위장이 예민한 분입니다. 식초는 산성이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면 속쓰림이나 자극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식후에 충분히 물에 희석하여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절대 식초 원액을 바로 마시지 마시고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이시거나 여러 만성질환을 함께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든 식이요법은 주치의와의 상담 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식재료에만 의존하기보다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 수면 습관까지 함께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건강법입니다. 이제 고구마 식초를 제대로 만들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걸 마시는 것만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마지막 내용에서는 어떻게 이 식초를 꾸준히 실천 가능한 습관으로 만들고 뇌 건강에 더 큰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초가 뇌 건강에 꾸준히 도움이 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고구마 식초가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루 이틀 마시고 말아버리면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식초를 어떻게 매일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습관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섭취 시점부터 말씀드리죠. 고구마 식초는 하루 한두 번, 식사 직후에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에 희석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뇌를 깨우고 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저녁 식사 후에는 하루의 신경 피로를 정리하고 숙면을 도와주는 데 유익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기본적인 고구마 식초 섭취 방법은 이렇습니다. 식초는 하루에 2번,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 식초는 한 번에 약 30ml, 그러니까 큰 숟가락으로 2숟가락 정도를 미지근한 물 200에서 250ml에 희석해 마셔주시면 됩니다. 만약 신맛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기호에 따라 꿀을 반작은 숟가락 정도 넣어 맛을 부드럽게 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마신다로 끝나서는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함께 기억력 회복을 위한 일상 루틴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핵심은 식초를 마신 후 뇌를 직접 자극하는 작은 행동들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고구마 식초를 마신 후에는 손끝을 꾹꾹 눌러보세요. 특히 손가락 끝에는 말초신경이 모여 있어 뇌로 연결된 자극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펴고 쥐는 동작을 30초간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뇌의 운동신경계를 자극합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은 뒤통수 양옆을 부드럽게 눌러주는 두피지압입니다. 식초를 마신 후 손끝에 미지근한 물을 묻혀 목과 머리 연결 부위, 귀 뒤쪽을 원을 그리듯 자극해 주세요. 이곳은 뇌혈류가 지나는 중요한 통로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요? 정답은 꼭 그렇진 않지만 하면 확실히 더 좋습니다. 고구마 식초는 혈관을 돕고 이 자극은 신경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둘을 함께 실천하면 시너지가 배가 됩니다. 이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저는 시각화와 일정화를 추천드립니다. 고구마 식초병을 식탁 위에 꺼내두세요. 눈에 보이면 잊지 않게 됩니다. 매일 마시는 시간대를 알람으로 설정해두세요. 특히 TV 뉴스 시작 전이나 식후 10분 후 같은 생활 타이밍과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작은 수첩 하나에 오늘도 마셨다라고 체크하세요. X 표식이 하나하나 모이면 그 자체가 건강의 투자 증거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은 루틴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처음엔 습관이 몸을 끌고 가지만 나중엔 몸이 습관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식초 섭취와 손끝 자극 같은 실천 외에도 뇌에 자극을 주는 가벼운 기억 훈련을 일상에 함께 넣어보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숫자를 거꾸로 세어본다거나 전날 저녁에 드신 음식을 떠올리며 3가지 재료를 적어보는 것, 혹은 오늘 만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보는 것처럼 아주 작은 활동도 뇌를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은 식초가 열어준 맑은 뇌의 회로를 실제로 사용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무뎌지고 자극을 주면 확실히 깨어납니다. 이 모든 실천의 중심에는 작은 한 방울의 식초가 있습니다. 단순한 조미료였던 그것이 습관이 되고 정리가 되고 기억이 되고 삶을 다시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작용은 꾸준함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구마 식초가 어떻게 뇌 건강을 지키고 기억력 회복과 혈관성 치매 예방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뇌혈류 저하와 손떨림 증상으로 불안에 빠졌을 때 저는 식초와 고구마의 조합이 가진 힘을 믿고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지금은 아내의 눈빛을 또렷하게 만들고 기억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구마 속의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 그리고 식초 속 유기산과 초산이 함께 작용하면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더 잘 전달되고 염증 반응과 산화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합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뇌로 가는 길을 정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무뎌졌던 감각이 돌아오고 잊혀졌던 이름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아침 식사 후 또는 저녁 식사 후 미지근한 물에 식초를 희석해 마시는 것, 그 한 컵이 기억을 붙잡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마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손끝 자극이나 두피 마사지, 간단한 기억력 훈련까지 함께 실천하신다면 그 효과는 분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식초가 모든 사람에게 잘 맞는 건 아닙니다. 속이 약하신 분들이나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하고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스스로 알아가는 지혜입니다. 식초 한 방울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방울이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번만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기억력 저하나 치매 위험으로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 내용을 꼭 함께 나눠주세요. 한 사람의 습관이 바뀌면 한 가정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기억을 지키는 그 시작, 오늘부터 함께 해보시죠. 늘 건강하고 선명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